네, 이항용의 올가이드로 문을 열겠습니다. MTN 이항용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인사이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 성장주에 집중은 곤란하다 준비를 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오늘 다행입니다. 5%의 종가상 주가 상승이 이뤄졌네요. 사실 요즘에 엔비디아, 테슬라,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좋아하는 이 두 종목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곤욕을 표현하고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다만 그 두 종목뿐만 아니라 테크 주식, 성장주 뭐 다들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시고 아마 한국 분들, 미국의 개인 투자가들도 아마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가장 많을 텐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올 한 해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 한 해도 타 섹터보다 이익 증가율이 높은 건 사실인데 문제는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그 한마디에만 좀 집중하시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좀 분산 투자하시라.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년 들어서요. S&P 500이 한 9%, 2% 정도 올랐는데요. IT는 2%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11개 섹터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좀 떨어진 섹터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연초 대비 등락률이라는 걸 바로 화면이 되겠는데요. 특히요, 주요 하락 종목, 그 IT 섹터 중에서도 하락 종목 중에 제일 하락한 주식 세 번째가 엔비디아가 되겠고 오늘은 조금 반등했지만 네. 순서는 이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마이너스 11.9% 그리고 7위에 애플이 있을 정도로 또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집중된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번 최근 한 달 동안은 재미없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좀 시각을 확대하면 성장주와 가치주의 등락률 차이로도 또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최근 1년은 당연히 많은 분들 선호하시는 성장주가 30%대 12.3%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2배 이상 성장주를 갖고 간 분들이 더 수익이 났는데요. 최근 한 달만 보면은요, 성장주는 오히려 움직임이 없었고요. 조금 내렸고요. 가치주는 2.2%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만 갖고 계신 분들은 최근 한 달 동안 특히 S&P 500은 한 열흘 전쯤에 또 사상체육가 간 적이 있는데 그거랑 지금 아무 상관없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예를 갖고 계신 분 또 기분이 좋을 수 있으나 말씀하셨던 나머지 것들 위주로만 또 집중적으로 한두 주식 갖고 있으면 재미없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들은 오롯이 주식 투자에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늘 확인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결국 스트레스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 중에서 제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로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돈을 제대로 버는 번은 못 봤습니다. 물론 미국 주식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조금은 벌 수 있죠. 다만 미국 주식도 그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면 많이 받는 성격이라면 크게 벌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섹터로 다시 한번 구분해 보면 최근 한 달 동안에 보면 제일 많이 오른 섹터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완전히 딴판입니다. 헬스케어가 제일 많이 올라갔고요. 금융주는 저희도 자주 말씀드렸던 금융주가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산업재 그리고 IT 순서로 나옵니다. 화면에서 보면 그만큼 많은 분들이 생각과 달리 IT 다른 것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일부러 아니면 굳이 잘 안 보는 분이 많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2025년과 2026년에 다시 말씀드리면 IT 섹터 이익 증가율이 높은데 말씀드렸다시피 IT 섹터와 IT 섹터와의 격차가 줄어든다. 그 부분을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IT건 그 매그세븐이건 간에 집중적인 주식 투자하시면 스트레스를 올해는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전해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가치주가 됐건 IT 섹터가 아닌 것이 됐건 그런 것들을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늘려나가는 자세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길이다. 물론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나는 전혀 스트레스 안 받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알파벳 10%, 7% 떨어져도 개의치 않는다. 그럼 갖고 가시면 계속 그것만 몰입해서 하셔도 상관없지만 제가 보기에 그런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은 스스로가 압니다. 본인의 성격을 이해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IT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가치주나 이런 걸 말씀드리면 벌써 여러분들의 미간이 찡그러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 뭐 돈이 되겠냐고 잘 모른다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현실적으로 ETF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오늘 대표적인 거로 관련된 ETF를 몇 개를 소개해 드릴 텐데 그중에 여러분들 좀 공부해 보시고 관심 있는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요 가장 큰 가치주 ETF는 VTV입니다. 워낙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것 같겠고요. 또 품격 있는 소위 고퀄 주식만 모아놓은 것이 퀄러티 ETF입니다. QUAL이 되겠고요.
해자가 높은, 해자가 깊고 넓은 거를 모아놓은 모트 ETF도 있겠고요. 또 늘 말씀드리지만 성장주지만 합리적 가격의 성장주 이런 것들을 보면 SBGP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4-5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스타디 해보시고 좀 관심 있는 부분을 성장주 말고 다른 거 늘릴 때 좀 첫 번째 우선순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간 섹터 내에 하락 종목 3위가 엔비디아였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뭐 반등이 나와서 다행입니다만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방법을 포트폴리오 안에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최근엔 또 팔란티어가 급등이었는데 또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모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략들 저희가 인사이트에서 계속 다룹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 봐야 되겠죠? 실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살펴볼 거 알파벳과 우버 실적 실망감에 오늘 정규장의 주가 그대로 녹여져 있었고요. 방금 시장이 끝나고 나온 실적 암홀딩스와 그 퀄컴 또 실망감에 지금 시간외에서 또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 실망감 좀 주요 종목들이 보여지네요. 네, 일단 우버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버는 어젯밤에 우리나라에서 어젯밤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과 이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주당 이익은 한번 어디로 슈퍼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3.21달러가 나왔고 예상치는 66센트였고요. 매출도 기대 이상이 나왔고. 다만 이제 주가 오늘 떨어진 거는 가이던스가 부족했습니다. 가이던스가 현재 진행되는 분기가 4.35억 달러 정도, 42억 정도로 예상됐는데 그걸 이제 못 맞췄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좀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우버는 장기적으로 보면 우버의 순현금 흐름을 하나 볼 필요 있겠는데요. 아래 것이 이제 순현금 흐름인데요. 여기 보시면 오렌지 색으로 좀 완만하게 늘지 않는 게 있죠. 그게 바로 흔히 얘기해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 자본적 지출이거든요. 그것은 별로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순현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버는 주가는 오늘 뭐 재미없지만 우버는 이런 걸 갖고 여러분들 관심 갖고 관심주 정도로 넣어두시면 뭐 좋은 결과가 뭐 하반기 가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알파벳은 어저께 다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적인 것은 클라우드 매출을 못 맞췄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도 못 맞췄고 예상치도 약간 썰렁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지난 분기의 성장률은 35%, 이번에는 전년 동기 성장률이 31%로 훅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랑 똑같은 요인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또 하나는 여기서 계속해서 투자를 늘리겠다 얘기했거든요. 흔히 자본적 지출, 결국 데이터 센터에 적극적인 투자를 계속하겠다. 이런 것들이 올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월가의 투자 의견은 가이던스랑 미치지 못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 주가를요. 목표 주가를 최소 4곳이나 지금 하향시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마 그리고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퀄컴이랑 ARM 말씀드리면 퀄컴은 실적 좋게 나좀 올랐고요. ARM도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ARM은 가이던스를 못 맞췄습니다. 또 가이던스 때문에 좀 떨어지는 거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정말 실적 발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주이기 때문에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은 외신 헤드라인 와우 파이낸스에서 보도한 내용들을 함께 보시죠. 빅테크의 투자는 이어진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앞서서 저희 글로벌 비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부분이 미국 관세 정책에 빅테크 순환 시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이어가야 한다고요. 네, 빅테크는 몇 가지 관점에서 좀 보실 수 있겠네요. 흔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매그7인데요. 일관된 흐름을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매그7 이익 엄청 나고 매출 엄청 늘어나긴 하는데 나머지 주식 매그 7개 주식과 493개 주식사의 격차가 줄어든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제가 봤을 때 올해 주식 투자 여러분 크게 재미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한쪽에만 쏠려 있을 때 스트레스 값이 증가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매그7만 갖고 가더라도 이익이 나는 건 큰 여러분 주가 수익률은 나는 건 상관없는데 제가 봐요 그 마디마디 아마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많을 것 같다고 제가 작년 한 4분기부터 집중적으로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오늘도 보면은요, 잠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빅테크, 지금까지 발표한 빅테크가 3개가 있죠. 제일 먼저 한 거가 메타 플랫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어저께 있었던 바로 알파벳이 되겠는데요. 알파벳 이 3개가
앞으로 계속해서 무한 경쟁 같이 지금 소위 데이터 센터 AI에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 지출 항목인데 이게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고 이번에 지금 알파벳이 많이 주가 떨어지는 거가 예상치보다 15% 정도 더 늘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겁니다. 그럼 이제 투자를 하는 대상이 어디냐는 거죠. 투자를 어디다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 투자를? 지금 여기 하는 분들이 갑자기 무슨 컴퓨터를 더 사겠습니까? 아니면 자동차를 더 사겠습니까? 사업한다고. 그게 아니라 결국은 엔비디아 칩을 중심으로 한 소위 고성능 칩을 하면서 인공지능에 투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은 결국은 톰리가 말한 거가 정확하다고 보고 있는데 AI와 데이터 센터 지출에 대한 자본 지출 계획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거는 오롯이 어디로 가느냐? 엔비디아가 집중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저께 그럼 AMD는 왜 떨어졌는가? 아직 AMD는 엔비디아의 경쟁이 안 된다는 것을 어저께 그냥 밝혀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여전히 $190 제시했고요. 네. 오늘 시티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오늘 조금 좀 내리기도 했으나 결국은 클라우드 매출 관련된 매출은 계속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을 보신다면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매출이 높은 기업들의 이제 주의보입니다. 자, 앞서서도 중국이 애플의 반독점 그 위반 혐의로 좀 조사 준비 중 나오는데 이제 관세 정책에 미국과 중국은 조금 좀 남다르게 좀 전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이거 제가 왜 준비했냐면 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궁금하시더라고서 댓글 이렇게 차는 것 제가 채팅창에서 저희 방송 보니까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늘 말씀드리지만 트럼프의 정책은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멕시코와 캐나다가 이제 금방 할 것 같지만 또 갑자기 전화하고 뭐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근데 중국도 전화한다고 하다가 또 전화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거.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소개해드린 주식은 어찌됐건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표입니다. 이건 수치로 딱 떨어진 숫자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 표를 보여드린 것들이 지금 여기 나온 라스베가스 샌즈도 있겠고요. 램 리서치도 있고 오늘 실적 발표한 퀄컴 다 여기다 포함되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퀄컴은요. 전체 매출의 62%가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주가는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KLA가 51%, 인텔이 41%, 코닝이 39%, 그리고 엔비디아도 39%의 매출로 중국으로 가고 있다. 다만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뿐이고 중국과 미국의 어떤 관세 전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게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미국 기업들 지금 이제 수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네네. 한번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항희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